예, 잘 쉬셨습니까? 이어서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이 될 만한 그걸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근무하시면서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시면서 반드시 기록을 유지해 주시라는 것.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파출소에서 최초에 작성한 것, 그것이 가장 법적 가치 능력이 있어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최초에 작성했던 것, 그것은 항해일지와 똑같이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최신 장비를 꼭 활용해 주시라는 거. 최신 장비. 그리고 근무하시다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전혀 낯설지 않은 거, 그런 것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낯선 거 하나씩 발견되는 게 있죠. 그것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그게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규명을 반드시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저기 뭐가 특이한 게 있네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을 완전히 하고 법적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순찰 기능을 보면은 다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을 순찰을 돌게 되면은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 본다는 뜻입니다. 순찰을 돌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취약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그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순찰 중에서도 그 위험한 지역은 중복 순찰도 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 순찰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이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다르다, 조금만 특이하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규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무심코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와이프가 어떤 가구 하나만 살짝 틀어놔도 금방 눈에 띄죠? 띄지 않습니까? 이게 잠재의식입니다. 사람이 1%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9%의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빙산의 1조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9%의 밑에 깔려 있는 거, 이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특히 이 경비원이나 또는 경찰이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업무를 쓰면서 뭔가를 특이한 것을 발견해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항상 있었던 것을 그걸 주시할 필요가 없어요. 봤는데 뭔가 다르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다. 아니면은 거기 길이 없었는데 길이 있다. 돌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 뭐지? 이상하다. 반드시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설주 업무라든가 또 공공단체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만큼 반드시 꼭 잡아내면 여러분 인정받을 것입니다. 순찰의 종류를 오토바이 있으면 오토바이 순찰도 오고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순찰도 되고 도보는 도보 순찰도 되고 다 되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 숫자에 대해서 복선 순찰. 근데 순찰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순찰이 뭐겠습니까? 군대 다 갔다 오셨죠? 혼자서 순찰 나갑니까? 경찰도 혼자는 절대 순찰 안 갑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나갑니다. 2인 1조로 나가요. 왜 그러겠어요? 혼자 나가가지고 만약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오리무중돼 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가게 되면은 서로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선 순찰을 나가야 됩니다. 복선 순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 CCTV 있죠. CCTV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CCTV가 혹시 무슨 뭐 봉지에 쌓여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CCTV가 지금 그 뭡니까? CCTV가 이게 과연 기계 저 설비냐 아니면은 시설 경비 업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에 해당되겠습니까? CCTV는 시설 경비입니다. 시설 경비예요. 지금 공항에 가면 말이에요. AOC라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AOC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공항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CCTV를 공항에 CCTV가 한 1000개가량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번호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이 출국할 때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까지도 그것만 딱 찍어내면은 확대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계 설비입니다. 기계 설비고 그 다음에 공항 고속도로 들어가죠. 저기 저 한강으로부터 공항 고속도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공항 안에서 고속도로를 전부 다 CCTV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어떤 차가 들어온다, 어떤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VIP가 탄 차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지금 어느 위치에 오고 있다, 몇 대가 오고 있다, 차량 번호가 몇 번이다,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수시론역을 달립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경찰 따라 붙기는 하지만은 그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계 설비라고 그래요. 기계 경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 건 상당히 좀 수월한 업무겠죠. 근데 기술적인 어떤 자격증이 좀 있어야겠죠. 그것은 그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CCTV 일반적인 대한민국에 CCTV가 없는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든가 지금 도로라든가 도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 CCTV를 설치한 데 어디죠? 강남입니다. 강남에 맨 먼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도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걸 설치한 뒤로 없어졌어요. 그게. 근데 또 반대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남자 분들이 사랑행위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륜행위를 하거나 아우 다 찍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불편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반대 여론도 있었고 찬성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고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이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CCTV는 전국에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올 때까지 CCTV에 몇 번이나 찍힌지 아세요? CCTV? 수없이 찍혔어요. 수없이. 여기 건물 들어올 때도 CCTV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디 CCTV 있을 겁니다. 어디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등등 하면은 이 누가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 CCTV 성능이 안 좋은 성능일지라도 그것을 깎고 해가지고 사람을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얼굴이다, 키는 얼마다, 뭐 그게 다 나버려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은 경찰이 제일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 CCTV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주변의 목격자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잡혀요. 다 잡힙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요. 근무를 하시면서는 항상 용무를 단정히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 생활하면서 엿장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호텔 가가지고 쪼바라고 합니까? 쪼바 그 청소 거는 사람 있죠. 사진 딱 보고 가서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기 잘라주는 사람 있죠. 고기 그냥 쭉 앉아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있어요. 그 수배자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있는 옷을 빌려 입고 고기를 자르면서 사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얼굴이 있는지 그런 역할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는 시설 경비, 경비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단정한 복장을 입고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이 없을 그런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 단체복을 입죠. 대부분 단체복을 해줍니다. 단체복 그 옷을 입고 근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무 복장을 단정히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무를 순찰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근무를 순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 지나다니면서 이상이 없는 것은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근데 항상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건 추적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창문이 열렸을까? 누가 열었을까? 혹시나 발자국이 있는지.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담벼락 같은 것도 지나가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눈에 탁 튀는 게 있어요. 발자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담벼락 위에 있는 뭔가가 하나 벽돌 쪽 항에 떨어져 내려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끝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관찰입니다. 관찰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는 것은 끝까지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찰, 아까 기록, 관찰 이게 중요합니다. 출입자 관리에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요약을 해놨어요. 관찰, 기록,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이동했을 때 어떤 자동차가 들어가더라, 평상시에 다니는 자동차인지 아니면 자동차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 운전자가 누군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운전자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주고, 평상시에 다녔던 사람들을 기록해놨다면은 그대로 나가도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면은 인적사항까지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인적사항까지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 사장이 나가는데 세워가지고 기록할 필요는 없죠. 사장이 나가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들 두려워합니다. 내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가면 또 그냥 그런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깨끗이 전체적인 기록을 모든 것을. 지금 기록할 때 그냥 말만 듣고 할 겁니까? 아니면 신분증을 보고 할 겁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좋겠죠. 운전면허증 1종인지 2종인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을 유지해 주십사.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찰, 이거 맞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행범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범법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하고 등등 하는데 거기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버렸는데 다른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거나 등등 했을 때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라는 것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 이걸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현행범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나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냐면은 진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적사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넘기면 되겠어요? 어디로? 경찰서로 넘기면 됩니다. 112 신고하면 됩니다.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려가면 끝이에요. 데려가면은 그때까지는 현행범을 꼭 여러분들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현행범 중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요즘 뭐 일진회라든가 뭐 학생들 또는 폭력배들이 아파트 안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파트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밖에서 세 명에서 한 친구를 그냥 막 구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다 보니까 현직일 때. 근데 이 경비하시는 분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걸 뺐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쳐다보고 뺐다가 들어가고 이 모습을 봤어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서. 그 아파트에 구타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제압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고입니다. 신고. 112 신고하면은 5분 내에 오게 돼 있습니다. 5분 내에 오고 지금은 3분 내. 근데 차가 밀리기 때문에 5분까지는 이제 봐줘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거.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 똑똑한 비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온 박사를 나왔던 비서가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몇 대 때렸다 뭐 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으면 더 좋고 찍어놓고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게 되면은 그걸로 총결입니다. 간단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경비하시는 분들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잘못하면 저 학생이 죽는데 말이야. 저 맞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파트에 저거 벌어지는데 만약에 저게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또 잘리는 것이 아니냐.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간단해요. 간단해. 기록 유지하고 찍고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문제 되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분이나 3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은 여러분 임무는 끝납니다. 아파트도 그러는데 일반 공장 같은데 일반 호텔이라든가 다른 데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도주를 만약에 한다. 오기 전에 도주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도주를 하는지 그 방향을 익혀주면 되겠죠. 그쪽으로. 그러면 경찰 체제는 항상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찰차가 그리고 또 이 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순찰차가 말이에요. 큰 지도가 있지요. 전자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순찰차가 있는 데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순찰차가 있는 데가. 그러면은 그 장소 그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왼쪽에 제일 가까운 경찰서에다가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그리고 그게 흉기가 좀 세다거나 여러 명이 있으면은 차 한 대만 보낸 게 아니라 벌집 작전이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차를 다 보내버립니다. 세 대, 네 대 몰려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도망갑니다.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잡았다. 신고한 사람 통해서 잡았다. 그러면 용감한 시민상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점수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자, 나를 고용한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같이 뿌듯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가장 자아실현이었습니다. 자아실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이 방법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그대로 이행을 해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기꺼이 방망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방망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망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방망이로.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도 없이 기록과 유지와 신고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도주하는지 그것만 철저히 해서 신고를 해주면은 인정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장 보장. 그 범죄가 일어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두드렸는데 때렸는데 죽어버렸네. 맞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또 아파트에 종종 일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경찰들이 말해요. 옛날에 순직을 많이 했어요. 공비들 내리고 등등하면 순직을 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경비하시는 분들도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맨 먼저 외부로부터 위해 요소를 받게 되면은 맨 먼저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경찰관들이나 어떤 범죄라든가 위해 사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도망가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은 여러분들이나 경찰관들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신고받은 장소 그 자리로 쫓아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위험한 일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반 국민의 또는 내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사무원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까? 숭고한 정신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관들이 예전에는 순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동기도 경정인데도 불구하고 저 서장한테 몇 마디 얻어듣고 말 들으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지금 자살 많이 하죠. 공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일반 건물에서 뛰어내려가 또 자살하더라고요. 또 사람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치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범죄 장세, 자살도 범죄입니다. 그게 이제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경찰관들이에요. 제가 파출소장을 할 때 29살 때 파출소장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관내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관이 제일 먼저 가서 판단해야 될 것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살인 사건인지 아니면 자인사인지 이걸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가 와요. 그래서 자연사면은 거기에서 그만 검시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면 검시라고 그래요. 검시해서 이거 자연사다 해갖고 사인 싸게 줘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장례를 지내고. 근데 자연사가 아니고 이게 범행에 의해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 피가 나고 등등하고 칼자국이 있고 자상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범행에 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목매달아주고 있거나 등등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범행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뭘 차립니까? 수사본부를 차립니다. 수사본부를 차려요. 그래서 그것은 장례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까지 장례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현장 보존. 현장 보존해주게 되면은 현장에는 그 범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남아있고 왜 죽었는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 갔을 때는 상당히 좀 두려움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은 그 죽은 사람들과 동일시가 되버려. 동일시가. 이 사람이 왜 억울하게 죽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가지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가지고 당신의 원한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정신이 들거든요. 경찰관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쿵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보지 않고 주민들이 신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맨 먼저 가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봐야겠죠. 죽었나 살았나 그걸 봐야겠죠.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이걸 짚어보면 됩니다. 여기를 짚어보면 돼요. 맥박이 뛰면 살아있는 것이죠. 여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목졸라 죽였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떼자식에 뚝뚝 뛰죠. 그럼 살아있죠. 그러면 즉시 그 자리에 사진 찍고 뭐 위치 표시하고 뭐 라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치 표시하고 그 신발자 어디 있는지 신발 갖다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사람만 우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확히 그 위치 표시 모든 걸 다 해놓고 병원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옮겨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해보니까 안 뛰어요. 죽었어 이미. 그러면 옮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자세를 그대로 놔두고 이 라인을 칩니다. 라인을 쳐가지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유지를. 이것을 현장 보존이라고 합니다. 현장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오겠죠. 그때까지 끝납니다. 근데 딱 해야 될 것 한 가지. 거기 죽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됩니까? 그거? 죽은 사람 그 사진 물론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야겠지. 사진 찍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으니까 핸드폰 성능 좋습니다. 이거 지금 1억 S21인데 1억인가 얼마? 산 높은 데 찍으면 마을까지도 땡겨버리더라고요. 이게요. 달을 한번 땡겨봤어요. 달 이 분화구까지 보여요. 요즘 카메라들 좋은 거 많이 나오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진 딱 찍고 사진 방면을 한쪽만 찍지 말고 여러 방면을 찍어요. 다리 방면에도 찍고 사람이 높은 데 뛰어내리고 그러면요. 대부분 머리가 보니까 머리부터 떨어진다. 머리부터. 근데 머리부터 안 떨어지고 또 잘해서 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뼈 있죠. 뼈. 이 뼈가 이 신발 뚫고 나가버린다 이게. 그러면 확실히 위에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뛰어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같은 거 찍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끝나면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옥상에 지금 뭐가 있는지 시간 나면 옥상에도 올라가보고 어디서 뛰어내렸는지 그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들은 말이에요. 한번 사건을 본인이 일으키면은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주변에 있는 사진도 한번 찍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찍어요. 그 중에 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경찰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만약에 범인을 잡았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잡은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난 장소, 그 장소는 범죄의 흔적, 보고입니다. 보고. 증거의 보고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죽여서 사람을 던져버린 것인지 아니면 산 사람을 밑으로 한 것인지 밀어서 죽인 것인지 그게 모든 게 다 나와요. 여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있긴 있어요. 완전 범죄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없다고 그러는데 방송에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가 있어요. 한 20% 정도는 완전 범죄가 됩니다. 완전 범죄가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초동 조치만 잘해주면은 완전 범죄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자아 인정, 자아 실현, 여러분들을 고용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인정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 용감한 시민상도 받을 수가 있고, 용감한 시민상 받고 그러면은 절대 그 장소에서 안 쫓겨나죠. 웬만해서는 그 사장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 전에 안 쫓겨나요. 사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쫓아내겠습니까? 봉급 돌려주고 그러겠지요. 개인 경호원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동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나 경찰관이나 다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그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단세,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무언가가 사건이 터졌을 때, 어지러울 때, 그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리드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이 나면은 그 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전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기로. 근데 그게 전기로 인해서 그게 합선이 되거나 등등하면은 전기가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엘리베이터 갇혀버립니다. 갇히면 이 연기 같은 거 들어가지고 질식해서 죽어요. 화재가 나게 되면은 불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도 그 쾌쾌한 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독가스 그걸로 죽는 게 90%입니다. 90%.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은 못 모르고 그냥 빨리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못하게 다 막아줘야 돼요. 못하게 막아주고 그냥 이제 맨입으로 기어나가면은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입에다 붙이셔. 이런 얘기도 다 해주고 등등 하면은 나중에 정말로 내 목숨을 살려줬다고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위험 장소에서 위험한 일을 처리해주고 위험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 쫓아가서 일을 처리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어느 집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집 근처도 안 가고 삥 돌아다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택을 잘 하셨고 이 길이 지금 사실은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갈수록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또 사회가 지금 냉전 시대가 점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냉전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사람들의 두뇌는 발달해 가지고 점점점 범죄 의식이 강해지고 범죄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가치관이 또 사람들이 뭐 정치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등 하면서 가치관, 도덕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정도의 가치관이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넓어져 버렸어요. 이게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집에 군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휴가 좀 보내주라고 지금 난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왜 휴가를 안 보내주냐고. 이 가치관이 넓어져 버렸어요. 넓어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식과 기준이 넓어졌다는 것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혼란스러운 그 사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미 벌어졌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훈받고 나가셔가지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 강의는 좀 빨리 하려고 그랬죠.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